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42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나 지나갈지 가는지. 네, 오늘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네,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네, 밑에서 6번째 줄. 지금 나는 36살이야. 이제 와서 회사원으로 돌아가도 2천만 엔의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어. 아니, 기본적으로 이직을 하기에 유리한 자격도 없어.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자금이 없으니 불가능해.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점의 매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나는 상점의 진열한 상품에 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의류업계는 위탁 판매가 아닌 매수가 기본이기 때문에 빚을 지지 않으려면 재고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재고가 남지 않는 구입과 판매를 위해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사이즈나 색깔, 스타일을 고려해 엄선해서 구입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도매처로부터 고이케 씨가 선택하는 옷은 정말 독특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고객의 기호, 동향을 진지하게 관찰하고 정보로서 파악한 뒤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제품만을 진열해 보았다. 그러자 조금씩 재고가 줄어들었고 나름대로 재고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욱 연구를 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이어서 돈을 들이지 않고 상점을 멋지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디스플레이를 바꾸거나 낮은 비용으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없는지 생각해보는 등 실현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늘려갔다. 정말 영화 줄거리 같아. 어느 날 밤 상점 문을 닫고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내 앞에 우주님이 나타나 말했다. 그렇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처리하다 보면 두려움 따위는 저절로 사라지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이디어가 지금 이래가지고 될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이분은 뭐냐면은 36살에 회사도 안 돼,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래도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 이제 기대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술술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누군가 기대고 싶어. 그럼 나에게 아이디어는 안 떠올라요. 기대야 되니까. 엄마한테 기대. 그렇죠? 또 남편한테 기대. 부인한테 기대. 여자친구한테 기대. 뭔가 기대려고 하면 나의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왜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다. 오늘 안 들어오셨나? 안 들어오셨네. 오, 안 들어오셨네. 어제도 어떤 분, 오늘 안 들어오셨네.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진짜 잘해요. 근데, 이제 통화를 해서,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다.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저는 왜냐하면 이제 누구를 만나서 이랬고 이런 상황들만 얘기를 하세요.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오신 거죠. 근데 요새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해바라기가 있어요. 해바라기가 큰 꽃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해바라기가 핀 이유가 있잖아요. 이 씨앗이 해바라기가 잘 피는지 건강하게 피는데 찌그러졌는지. 그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해바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래도 제가 이제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해바라기 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꽃이 저렇게 피었는 거는 이유가 뭐지? 원인을? 그러니까 뿌리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나는 지금은 해바라기 꽃이 왜 저렇게 피었지?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가 왜 그랬지? 그리고 이제 원인을 찾게 되는데 그렇게 가서 찾아봐라 했더니 도움이 조금 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자꾸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못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아니 멀쩡한데 기대려고 자꾸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걸 보면서 나도 역시 아직 벗어나지 않았구나. 그 모습을 보이는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직 벗어나지 않은 게 있구나.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엄마에 대한 그 부분을 놓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또 제가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 기대려고 해요. 기대면 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가 않는다. 저도 자꾸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자라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수시로 또 느껴요. 그 수시로. 막 뭐 돈에 대한 느낌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그 느낌도 그렇고 뭐 그게 이제 아직도 저도 문득문득 느껴지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냥 선생님 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제 방송 꼭 들으세요. 저는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일요일 날 수업이 되게 좋았던 거로 또 알고 있어요. 계속 좋지만 요번 주 한 주를 봤을 때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 수업이 저번 주에 좋았던 거로 이제 기억을 해서 다시 한번 들었더니 그러니까 또 들으면 같이 좋았어요. 차원을 얘기해 주시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날 좀 산만해 가지고 제가 집중이 좀 안 됐는데 좋았던 거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원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차원에서 내가 4차원일 때 3차원을 보고 3차원일 때 2차원을 볼 수 있고 2차원에서 1차원을 볼 수 있고 1차원에서 2차원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이 선을 볼 수가 없는 거고 그죠? 점이 막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면이 입체가 되고 그래서 이 단계가 이제 높은 단계에서 밑에 아래 이제 낮은 차원을 볼 수 있지 낮은 차원에서 위의 차원을 볼 수가 없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을 봐도 의식 수준이 낮아 두려운 상태에서는 저 높은 평화로운 단계의 어떤 그런 느낌이 뭔지 그 세상을 몰라요. 여러분들 1층에서 그 100층에서 내려다보는 세상과 1층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달라요. 근데 100층 올라간 거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다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높은 차원에서 못 본다는 것, 그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은 볼 수 있는데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의 세상은 볼 수가 없죠. 내가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래 이제 입체로 제가 요새 이제 입체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입체로 보이는 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4차원에서 봤을 때 입체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체로 보일 때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차원이 높다. 보이지 않는 4차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입체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맞다라는 생각, 진짜 그렇네 라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또 순간 이렇게 느낌들이 있어요. 느낌들, 그 돈, 사람, 막 여러 가지 그 느낌들이 그 엄마 어릴 때 가졌던 그 느낌을 또 자꾸 갖고 내려놓기 싫어하는 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래서 이렇구나 라면서 이제 또 좀 빠져나와지는 어떤 그 느낌에서 안 좋은 느낌에서 어릴 때 느꼈던 느낌에서 빠져나오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습이 돼서 계속 보고 있는 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랑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엄마랑 너무 똑같이 하려고 엄마가 오빠 걱정을 했었던 거. 저도 뭔가 큰아들에 대한 걱정, 저도 큰아들에 대한 걱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스탑. 걱정 안 하고 스스로 하는 거지 뭐. 그죠? 엄마를 그렇게 있죠. 하던 패턴 자체도 왜 그 느낌의 패턴 자체도 엄마를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마랑 달라. 의식도 다르고 그 업이 달라. 다르죠. 엄마는 그냥 가정주부였고 저는 일을 하고 나는 달라. 나는 엄마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엄마랑 다르다라는 거죠. 나는 달라라는 거를 그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는 엄마랑 다른데 내가 엄마랑 왜 똑같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있으면 똑같이 하려고 하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뿌리가 무엇인지 자꾸 이렇게 밑둥으로 가는 거예요. 노란색이 나온 거 노란색 씨앗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가 왜 빨간 거 만약에 빨간색이 평화로우면 행복이라면 노란색은 뭐 분노나 다른 거라면 그 사람들의 패턴을 이렇게 읽어가니까 어쨌든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못한다고 자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저도 처음부터 했나요? 배운 거잖아요. 배웠죠. 보이는 것만 보죠. 쟤는 나보다 더 예쁜데, 더 똑똑한데 어떡하지? 나는 못하는데 이제 이런 거로만 갔다가 지금은 그게 아니구나. 내면에 보이지 않는 차원을 자꾸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배워가는 과정인데 나는 못하는데라고 해버리면 배우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려고 하는 그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빼고 더 빼야 되겠다. 엄마한테 기대려고 했었던 마음들을 더 완전히 더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법이 떠올라요.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없어를 자꾸 보면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고, 그쵸? 기대지 못하면 내가 뭔가 공짜 돈을 바라고 싶고 뭔가 요행을 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기를 치지? 어떻게 하면은 공짜 돈을 가지고 오지? 뭐 이런 거로만 발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사행심이 발달이 된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이.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내가 두려움이 있는 부분을 내가 스스로 보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냥 자꾸 환상, 망상에 살고 있다, 망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이분은 하나하나 뭐예요? 내가 어떻게, 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떠올랐잖아요. 그랬더니 할 수 있는 일 하나하나부터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일, 제일 중요한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지, 정리정돈하는 것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를 저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하시든 뭐 영업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단계도 있어요. 하나부터 해놓고 성취감을 느끼고 2개, 3개, 4개 이 성취감을 느끼는데 이게 1단계가 안 된 상태에서 저기 중간에 끝에를 본다면 그게 자꾸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좌절감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 내가 하려고 했던 거는 그냥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무엇인지 한 개 한 개 있거든요. 큰 것만 보고 큰 것만 멀리 있는 것만 보면 내 마음에서 알아요. 안 될 거라는 거를.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단계로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하나. 1개, 2개, 3개. 산에 올라가는 정상도 어떻게 해요? 5칸씩 뛰어 계단을 올라가면서 막 올라갈 수 있나요? 아니죠. 지쳐버리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가면서 내가 해야 된다. 본인한테 맞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씩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처리해서 두려움 따위를 저절로 사라지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어제 이름 적으라고 그랬죠? 네, 이름 적어보시라고 그랬어요. 불편한 거. 네. 불편한 사람들 이름을 적어서 그 적었는 게 왜 불편한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요. 나를. 그냥 그걸 보지 않고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오죠. 정확하게 네, 이름을 적고 왜 불편한지 쓰고 쓰는 거예요. 쓰면은 내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냥 답만 한다고 해서 내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됐어요? 내 건데 어떡하라고. 내 거를 안 내려놨잖아. 안 내려놓고 내 건데 내 거라고 하니까 내려놓진 않고 제가 싸가지 없어. 그럼 내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싸가지 없단 말이야. 난 조용히 있어야지. 내 거라니까 이러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보이는지, 왜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지, 왜 그렇게 보이면 어떤 행동에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무엇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저렇게 보이는가를 알려면 어떤 행동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왜 그런 건지를 그래가지고도 안 돼요. 그거를 밑으로 더 찾아가 보면 누구를 닮았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까지도 더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느낌이 어디 있었고 전에 과거에 어떤 느낌이었는지까지 찾아와서 아 이게 이랬었구나. 과거의 사건을 정확하게 찾는 거와 찾지 않고 대충 그럴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근데 상상만 하고 있어요. 상상. 상상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내 거라니까 상상, 머리로 상상하는 거. 상상하는 거랑 과거의 사건을 찾아서 이때 이 느낌이라서 여기서 느낀 거와 여기서 지금 현재 느끼는 거와 과거에서 느끼는 게 똑같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야 에너지 장에서 바뀌기 시작을 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 적어서 왜 대충 넘지 말고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요. 그다음에 56페이지 우주의 힌트는 포착한 순간 실행한다. 한동안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내게 우주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이봐 히로시, 내 몸에 걸치고 있는 건 뭐야? 네? 뭐요? 이거요? 우주님이 가르친 것은 내가 팔에 차고 있던 팔찌였다. 돈이 들어오는 돌이라고 알려져 있는 타이거 아이라는 파워스톤 팔찌였다. 이게 왜요? 그거 효과 있냐? 네? 나는 내 팔목에서 빛나고 있는 돌을 내려다보았다. 듣고 보니 돈이 들어오는 돌이라고 해서 차고 있던 파워스톤이었지만 특별히 좋은 일이 발생한 것도 빛이 줄어든 것도 고객이 증가한 것도 없었다. 솔직히 그다지 효과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조사해봐. 네? 왜 효과가 없었는지 조사해보라고.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0.5초 내에 실행해야 돼. 전부 중요한 힌트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 0.5초 내라고 말했지. 힌트는 실행이 중요해. 움직여야 한다고. 아, 네. 그래, 맞아. 그날 밤 나는 파워스톤 팔찌를 뚫어지게 들여다보면서 생각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차고 있는 파워스톤 팔찌인데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다면 내게는 왜 효과가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컴퓨터를 켜고 파워스톤 효과 등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조사해 보았더니 몇 군데의 사이트를 통해서 돌은 에너지 그 자체이며 돌과 사람도 궁합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돌과 사람의 궁합이라? 나는 점차 파워스톤에 흥미를 느끼고 서적과 문헌들을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그 물질이 본인에게 맞는 물질인지를 알 수 있는 오린 테스트라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린 테스트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 의사가 고안해낸 대체의학 기법인데 약이나 음식에 접촉했을 때의 신체 반응을 통하여 그 약이 그 사람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즉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힘을 주는 거 있죠. 힘주어 고리를 만들고 반대쪽 손가락 위에 약이나 음식물 등을 올려놓은 뒤에 고리를 만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다른 사람이 잡아 편다. 이렇게 돼서 잡아 핀다는 거죠. 이렇게 집게를 만들어서 잡아 피는 거예요. 손가락 위에 올려놓은 것이 몸에 필요한 것이거나 몸에 좋은 것이라면 고리가 펴지지 않지만 만약 필요한 것이 아니거나 폐를 끼치는 것이라면 고리가 간단히 펴진다. 그 반응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오린 테스트 하는 거는 호킨스 박사님이 그러니까 의식이 높은 상태에서 오린 테스트 했을 때 더 정확해요. 내가 순수한 상태로 돼 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치유사 과정에서 누가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나부터 치유가 되어야 맑아진 상태에서 상대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맑아지지 않고 낙서가 막 돼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볼 수가 없죠.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옛날에 정말 그 생각이 나는 선글라스 얘기하는데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집사님들하고 착 있죠. 부산을 막 갔어요. 부산을 막 갔는데 어떤 집사님 남편이요 막 화딱지를 막 내는 거예요. 아니 여기 부산은 무슨 터널도 시커매가지고 뭐 이런 데가 다 있냐면서 안 보인다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딱 나와서 화를 내는데
나중에 부인이 딱 봤는데 왜 터널이 시커먼 줄 아세요? 선글라스 끼고 있다. 선글라스 끼고 들어가서 터널 안에 있으니까 더 새까만 거야. 그래놓고 화딱질 내고 있어. 본인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진짜 너무 되게 웃겼거든요. 까만 선글라스 끼고서 터널 안에 운전하다 터널 안에 들어가니 시커매가지고 뭐 이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뭐 여기 부산의 터널은 이렇게 시커멓게 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하는 거 왜 이렇게 깜깜해 막 있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자기 안경 껴놓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정말 웃은 적이 막 있었거든요. 오래됐었는데. 아유 웃겨라. 근데 우리가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낙서된 안경을 끼고 상대방을 보고 있다는 거? 안경이 아니라 안경을 안 껴서 나는 안경을 안 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웃기지 않아요. 내가 내 생각으로 신경으로 딱 가려놓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고 막 내 식대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유, 나 웃겨 죽겠네, 진짜. 이렇게 웃기는. 아유, 너무 웃긴다. 들어왔네, 민기. 아니, 어떤 부부가 있는데, 어쨌든, 아니, 자기 얘기를 따다다다다다다 하고, 자기 생각을 또 막 하고 안 맞는 거야. 부부인데 막 이게 안 맞는 거야. 근데 여기서나 웃지. 웃을 수도 없고. 자기 소리 따다다다다 자기 세상에 막 얘기하고 여기 세상에 막 얘기하고 있죠. 아유 나 웃겨 죽겠네 그냥 막 완전 자기 세상에 막 얘기하는데 여기서 저항하니까 저항하는 것만 느껴지는 거고 여기서도 뭔가 엄마 아빠에 대한 저항을 하니까 여기서 저항하는 것만 느끼고 막 그러면서 있는데 야,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참 어떻게 저항하니까 저렇게 저항하는 상황이 생기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항하는 생각이 저항하는 상황들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구나. 저걸 뛰어넘으라고 이렇게 만나졌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신념, 내 생각. 그러니까 차라리 안경을 끼면 너 안경 꼈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리고 벗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 3살 이전의 사건이 있어요. 그 3살 이전의 그 사건에 내가 딱 어떻게 해요? 그 신념이 딱 세팅이 돼요. 인식이 돼요. 그것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까만 안경을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보고 부산의 터널이 왜 이렇게 시커매 하듯이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 분별한다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고 그래야 내가 모든 것들을 순수한 상태로 내가 그냥 순수한 상태, 사랑으로 볼 수 있어진다는 거죠. 뭐 저도 아직 한참 가야지 되죠. 가고 있는 길인데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애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서 이렇게 벗어날 수 조금씩 그래도 벗어났다 왔다 갔다 해도 벗어난 세상을 또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내 믿음 안으로 보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본인들이 에너지가 높냐 낮으냐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전에 선생님 사무실에 공부를 하기 시초인가 그때쯤이었어요. 11년 전이었었어요. 선생님 사무실은 특이한 분들이 되게 많으셨었어요. 똑똑하고 뭐 이렇게 여기서 저기서 공부하시던 근데 그분이 나이가 조금 있으셨는데 하여튼 이 올인 테스트를 하는 거를 뭐 이렇게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의식이 조금 좀 남다르긴 하셨나 봐요.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올인 테스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스스로 이거 딱 잡아요. 여기다 주의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쁜 생각을 막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끊겨요. 열려 약해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한테 기대려고 그래. 이게 닫혀 있다가도 한번 팍 빼질걸요. 약해요. 내 몸에서 벌써 내 의식 안에서 약해져 있어요. 내가 나쁜 생각하면 약해져 있어. 근데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이타심이 생기면서 진짜 돕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나만 잘해야지 하면 이게 떨어질걸요? 나만 잘해야지.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하면 이게 안 될 거야. 나쁜 생각을 하느냐. 근데 여기다 꼭 잡아야지 이게 아니라 쥐를 여기다 손가락에다 주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다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화딱질나 그냥 미워 죽겠어요. 남편만 생각하면 인간아 그러면 이게 아마 툭툭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계신데 그러는 거예요. 좋은 생각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좋은 생각이 그냥 아이들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혁지우, 혁지우 이제 끝에 두면서 아이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운 사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운 사람, 그때는 제가 엄청 투사를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을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때 생각을 해보래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주의를 거기다 둬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하는데 딱 하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떨어지고 붙고 하는 게 저분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에너지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쁜 생각하면 에너지가 뚝뚝뚝뚝 끊어지는구나. 근데 그래서 에너지 차원에 200 이하는 있잖아요. 낮은 차원에서는 에너지가 약해요. 약하거든요. 20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에너지가 점점 강력하죠. 강력해요. 그렇죠? 강력하다라는 거. 그래서 내 의식의 단계에 따라서 이 일이 차이가 나서 올라가도 엄청난 파워가 있다라는 거. 이제 주의를 어디다 주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래서 올인 테스트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이렇게 잡아야지 안 떨어져야지 이러면 이것만 붙들고 앉아 있는 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내가 어떤 상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해보시면 안다는 거예요. 이것도 활용을 해봐도 내 스스로가 나에게 누구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막 사기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아이고 에너지가 낮을 때는 사기당하는 것도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올인 테스트 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거, 누군가 미워하면 내 에너지가 낮아져 있구나, 떨어져 있구나라는 거. 그쵸? 그러면서 여러분들 떨어지지 말고 꼭꼭꼭꼭 붙여서 에너지를 높이 갑시다.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게 올인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어디 나갈 때 내가 뚝뚝 떨어져. 그럼 느끼기를 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각성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근원에서 없애려면은 3살 이전에 사건을 찾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하지 말고 3살 이전의 사건이 뿌리다. 뿌리를 찾기 위해선 지금 기분 나쁜 거, 기분 나쁜 사람, 기분 나쁜 상황, 기분 나쁜 느낌들을 보고 적고 또 왜 그런지 생각해보고 왜 3번에서 왜 5번을 내려가면 있을 것이고 내려가다가 막히면 질문하고 물어보시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가 꼭 붙어있고 힘이 있고 이타심 있고 행복해야 되고 그죠? 평화로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이게 안 떨어진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음소거는 제가 해제 해야 되는 거죠. 음소거를 기록은